강재인이 손바닥이 강세리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YL 그룹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만지며 비틀거렸습니다. 강재인 너 미쳤어? 감히 나한테? 하지만 강재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건 너야, 강세리. 내가 누군지 까먹었나 보네. 사무실 전체 직원들이 숨죽인 채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세리는 YL 그룹 디자인팀의 당당한 팀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지금 강세리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고 강재인이 눈빛은 복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강재인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아침 강재인이 출근하자마자 강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강세리 일 다 하고 사무실 청소 좀 해. 끝나면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강세리는 즉시 발끈했습니다. 강재인 나 여기 팀장이야. 누가 멋대로 내 이름 부르라고 했어? 강재인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 엄청난 조건으로 스카웃된 디자이너인 거 잊었어? 강세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스카웃이든 뭐든 여긴 내 자리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명령해?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자격이라고 했나? 그럼 진짜 자격을 보여줄게. 강재인이 한 발짝 다가서자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강재인이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강세리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재인이 진짜 준비한 복수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회사 복도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인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이 장면을 지켜본 황기찬이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알 수 없는 질투심과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강재인이 다음 말이었습니다. 좋아요, 도윤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강재인이 황기찬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예감이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재인, 내가 디자이너일인지 강재인인지 회사에서 처신 똑바로 해. 강재인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이사 내가 연애를 하건 말건 뭔 상관이야? 불륜으로 회사랑 지방까지 뺏어간 놈이 황기찬 정신 못 차리네.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황기찬에게 쏟아졌습니다. 황기찬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재인 너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나는 여기 회사 오너고 너는 스카웃된 직원이야. 하지만 강재인이 다음 말이 황기찬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자신 있으니까 기억상실 아니라는 거 다 까발리고 너한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한 거야. 강재인은 계속해서 황기찬을 압박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집요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똑똑히 인식하길 바랐어.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을 내 스스로 똑바로 지켜보길 원했지. 몇 주일 후엔 너는 나한테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면서 빌 거야. 미리 내 모습을 알려주는 거야. 황기찬이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속였다고 생각했던 강재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강재인이 마지막 말이 황기찬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황기찬 지금부터라도 미리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엄마 이름이 노숙자지? 노숙자 집안. 그리고 노숙자 아들로 만들어줄게. 한번 길바닥에 나앉아봐. 황기찬은 그 순간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강재인이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시각 강미라는 홀로 집에 앉아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아들 김승우만 생각하느라 황기찬이 언니와 조카 강재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강미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강미란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승우를 오빠에게 입양시킨 것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도 이제야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죠. 강미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승우의 친부 정호성의 번호였죠.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강미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야 미란이야. 당신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다음에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땐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강미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 시각 정호성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드라이어를 집어들며 무심코 화장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흘끗 바라본 순간 화면에 떠오른 알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란 씨? 정호성의 손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시간대에 온 메시지였거든요. 드라이어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든 정호성의 눈썹이 미묘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정호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강미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절망적이었거든요. 평소 그녀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호성은 젖은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채 서둘러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차근차근 골라 입을 옷들을 아무거나 집어들며 재빨리 몸에 걸쳤습니다. 양말 한 짝이 뒤바뀌어도 셔츠 단추가 하나 어긋나도 상관없었습니다. 미란 씨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문손잡이를 잡으며 잠시 멈춰 선 정호성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내가 미란 씨 많이 아껴줄게.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정호성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2층, 3층.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차 시동을 거는 그의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인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발 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정호성의 마음 한켠에서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호성의 손가락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심장박동 소리만이 조용한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세리는 황기찬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이 선전포고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강세리가 들어오자 황기찬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뭐 하러 왔어? 하지만 강세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가 나를 못 믿는 거 알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지금 기찬 씨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한 배를 탄 사이야. 우리는 서로 싸울 때가 아니고 함께 힘을 합쳐야 돼.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제인이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강세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부의 적보다 외부의 적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알겠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지호 보고 가. 황기찬이 말에 강세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황기찬이 집에 도착한 강세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황지호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강세리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황기만이 강세리를 보더니 갑자기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줌마 나쁜 아줌마야. 경찰 불러 무서워. 황기만의 반응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마치 강세리를 보고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았죠. 황기찬은 당황했습니다. 형 왜 그래? 이 사람은. 하지만 황기만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강세리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기만의 반응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죠. 기만 씨 나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강세리가 한 걸음 다가가자 황기만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안 돼. 또 아프게 할 거야. 귀찮아. 이 아줌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황기만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황기찬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기억하고 무서워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형 정확히 뭘 기억하는 거야?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기만은 손가락으로 강세리를 가리키며 떨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나한테 나쁜 짓 했어.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야. 황기찬이 시선이 강세리와 황기만 사이를 오갔습니다. 황기찬이 머릿속에 무서운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일이 형의 현재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강세리는 당황한 채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기찬 씨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만 씨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황기만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거짓말. 이 아줌마 나쁜 아줌마야. 내가 다 기억해. 황기찬은 강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기만아 대체 뭐 어쨌다는 거야? 노숙자도 옆에서 당황했습니다. 강세리의 범행은 발각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